안녕하세요. 자, 오늘 164페이지예요. 네, 164페이지 진도진 몇 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이제 164페이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를 마무리하면은 이제 국토교육법은 진도가 끝나게 되죠. 자, 164페이지 펼쳐두시고 잠깐 앞을 봐주실까요? 네. 자,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절차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이렇게 진행될 텐데 잠깐만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를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교육법상 국토계획체계에서 제일 위에 배운 것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죠. 오랜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한번 들어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계획권.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제시되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계획됩니다. 뭐죠? 도시군 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자,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은 이제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 6개 중에서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이죠. 2번이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이죠. 3번이 뭐죠? 3번이 기반시설이죠. 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기반시설은 우리 도시민들의 그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민들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도로라든지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상하수도시설, 공원, 녹지, 학교 등이 전부 도시 기반시설이 됩니다. 이런 도로, 지하철 등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 설치를 하려면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라고 배웠어요. 자, 이렇게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하거나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공항을 건설하면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으로 이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즉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세 가지가 있죠. 자, 오늘 이제 국토교육법상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이제 방법과 절차, 그리고 또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면은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토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누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등을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잠깐 그 뿌리를 여러분에게 체계를 잠깐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봐요. 일단 사업이 도시군 관리구로 딱 결정인 곳이 됐어. 결정 곳이 되면은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공항을 만들려면은 사적인 어떤 개인의 자금입니까? 사금융입니까? 국가 재정이 투입됩니까? 국가 재정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결정 곳이 되면은, 이제 이게 그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 교육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면은 사업이 결정됐잖아요. 사업이 결정되면은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이죠? 3개월 내에,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이 준비가 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단계별 집행 계획이 돼요.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 공고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작성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무엇으로 부르죠? 실시 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자, 결정된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작성된 실시 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시장 등으로부터 실시 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인가 고시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공항을 만드는 이제 건설 사업이 끝나면은 이제 진공 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업 절차가 마무리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절차를 암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죠.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로가 건설되고 지하철을 만들게 되고 공항을 만들고 항만이 조성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단계별 집행계획은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꼭 하셔야 돼요. 시행자는 꼭 하시고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한 5가지 정도 돼요. 5개 정도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출제 포인트고 사업 절차 전체에서 출제될 확률은 3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지도 않죠.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100%거든요. 개발허가 제도는 100% 출제되거든요. 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는 3년에 한 2번 정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죠. 조금 중요한 거. 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 전체적인 어떤 개념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부해 볼까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여러분 교재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164페이지 보면은 큰 2번에, 큰 3번에 보면은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이 나와 있고, 2번대로 오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절차에서 첫 번째 테마가 뭐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일까? 잠깐 설명 듣고 교재를 같이 보는 방법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일까요? 잠깐 봐요. 자, 만약에 지하철을 건설하겠습니다. 혹은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업이 딱 결정무시 됐어. 사업 결정무시 되면은, 만약에, 자,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이 됐다. 서울 속초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면은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재원 조달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이 준비가 됩니다. 이것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다라고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1년 차에 재원 예산을 확보하고 이 도로 용지에 편입된 수많은 땅과 건물을 강제 소유하고 보상 절차를 끝내고 공사를 할 거야. 이 구간은 2년 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할 거야.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에요. 그리고 자, 이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 그렇게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매년 몇 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죠?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그중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시험될 때는 반대로 냅니다. 매년 1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이를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매년 검토해야 될 대상은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고 그중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을 누가 작성하지?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아주 쉬워요. 누가 작성하느냐면은 여러분 예산을 확보하여서 매 연도별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기 위한 단계별로 시행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려면 일단은 사업이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사업은 도시군 관리구로 입안하여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사업이 결정되면은 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자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했죠?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나 군 단위로 입안되기 때문에 도시는 관할, 시장, 군직은 관할, 군수가 입안했기 때문에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했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령을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누가 입안했죠? 국토교통장관이 입안했잖아요. 둘 이상의 시군,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입안하죠? 도지사.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했다면은 국장과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시장 군수들에게 송부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송부를 받은 관할 시장 군수들이 이를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작성자 등을 잠깐 소개해드린 거고요. 자 교재를 확인해 볼까요? 교재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그 단계별 집행계획 164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누가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와 동일하다라고 이해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작성자, 원칙은 특별시장부터 군수가 작성자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이들은 작성자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단비축 같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이죠? 3개월 내에 이게 수립 시기가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 되면 그날부터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 죽겠죠.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요 무엇이 됩니까? 내용이 됩니다. 내용. 밑에 적으십시오. 내용.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입니까?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한다라고 개념을 정의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체에서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갑니까? 실시계획에 포함됩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됩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걸 실시계획 내용으로 출제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은 실시계획이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결정 고시부터 몇 개월 내에 수립함이 원칙이다? 3개월.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 다음에서 정하는 법률이 밑에 몇 개 나와 있죠? 3개.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라서 다음 줄 것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어제되는 경우,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는 경우죠. 자, 도시군관리구역이 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업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립이 원칙이지만 그 결정 고시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몇 년? 2년. 그 결정 고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일 밑에 3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직접 입안했다면 입안권자가 작성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국장 또는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시청 군청에 송부 보내주는 거죠. 그럼 관할 시청 군청에서는 이를 송부를 받았잖아요. 송부를 받은 관할 시장구서 이를 공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165페이지입니다. 건너편에 있죠. 165페이지 딱 중간에 보실래요? 딱 중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수립과 공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야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회사, 시장구소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직접 수립했거나, 이때 수립은 송부받은 겁니까? 직접 수립입니까? 직접 수립을 했거나, 원칙적 수립권자로서 직접 수립을 했거나, 그 다음에 받은 때 누구로부터 받죠? 국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를 받잖아요. 관할 시청 중에서 국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을 송부받은 때는 이 말이야. 송부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체 없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공고였고 165페이지 맨 위에 읽고 지나가야 돼. 165페이지 맨 위에 볼까요? 저 위에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은 항상 읽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읽어볼게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을 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그리고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몇 단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거기서 박선에 잠깐 들어오실래요? 박선에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2단계 집행계획의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 있죠? 단 찾으셨습니까? 단, 이거 읽어야 돼요. 관할시장구수는 매년 몇 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합니다. 2단계 집행을 검토해서 그중 3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 계획시설은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정도 읽고 지나가면 돼요. 뭐 외워야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아주 쉬우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따로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죠? 네. 혹시 이제 전체적인 사업 절차에서 한두 줄 들어가더라도 지금 밑줄 긋고 설명드린 부분에서 정답이 결정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자, 사업을 결정고시하면 사업 결정고시로도 3개월 내에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에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진도 나온 거죠. 사업이 결정고시 되면 그날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3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된다. 여기까지 수업을 한 거죠. 사업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함. 사업 결정고시도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 그 다음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에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은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사업시행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전체를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6페이지 보면은 166페이지 보시면 저 위에 166페이지죠. 맨 위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를 짚어가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시행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안 적어도 됩니다. 제일 위에 166페이지 맨 위에 있죠. 166페이지 맨 위에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누가 시행하게 될까? 이거 잠깐만요. 이걸 그냥 외우지 말고 상식으로 하자. 상식으로.
아니, 서울시 관할구에서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은 서울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맞죠? 누구 이름으로 사업을 하죠? 서울시장.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택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이 도시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야. 누구 이름으로 사업하죠? 평택시장. 그러면 다 된 거잖아, 상식. 그래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대교, 큰 다리를 만들고 이런 것은 전부 관할 시청 군청에서 사업 시행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자, 예외적으로 잠깐 한번 보실래요?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시, 군, 관할구의 인접시군. 자, 여기 죄송합니다. 서울이에요. 서울.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그러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관할구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서울 지하철이 광명까지 걸쳐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를 어떻게 결정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관계되는 시장구소, 여기는 관계되는 시장구소 누구죠? 서울시장과 경기도 광명시장이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함, 협의 지정이죠. 협의 지정,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공식처럼 알고 있죠? 잠깐만요. 만약에 서울시장과 광명시장 간의 그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사업 시행할자를 지정할 수 없잖아요. 협의가 불성립하면 어떻게 하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잠깐만요. 왼쪽은 서울특별시죠. 오른쪽은 어디죠? 경기도가 되잖아. 그러면 사업이 시도 관할구에 걸친 거 어느 한쪽에 시장과 도지사가 지정을 못 하잖아. 그럼 시도 위에는 우리 배웠잖아.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중 하나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고시하게 돼요.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는. 만약에 협의가 안 됐는데 같은 경기도 관할구에 있는 2개 이상의 시군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누구죠? 관할 경기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부분 조금 조심하면 되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만약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국가계획 관련된 사업입니다.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면은 누구 이름으로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해야 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 시행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인천광역시 관할구에서 사업이 시행됐지만 인천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한 사업입니까? 중앙정부의 국가계획 관련 사업입니까?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인천공항 건설 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국장이 사업 시행자가 돼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예를 들면은 지택서, 경기도 주요 남북의 도시, 경기도에 있는 주요 남쪽, 북쪽에 있는 도시와 서울을 관통해서 연결하는 한 30분, 25분이면 주행할 수 있는, 그죠? 네. 우리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부까지 30분, 40분이면 휙 가버리잖아요. 평택에서 서울까지 15분 정도 그래도 들어가 볼 수 있죠. 이게 지택 건설 사업이죠. 그럼 지택 건설 사업은 우리 경기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란 말이야. 이런 것은 누가 사업 시행해야 됩니까? 경기도지사가 사업 시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할만합니까? 할만하죠.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가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죠. 굳이 안 외워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관할 시청 군청에서 원칙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인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시군,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된 시장군수들이 협의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한다. 그 다음에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관할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 이외의 자는 지정받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지정받은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도 지정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정받은 자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지정을 받는 자는 국가 등 공공시행자 지정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간도 지정받으면은 민간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지게 돼요. 만약에 민간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려면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민간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교재 건너편에 보실까요? 네. 167페이지 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3개가 있어. 맞죠? 제일 밑에 작은 박스가 있어. 167페이지 맨 밑에 작은 박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민간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이 뭐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으로 외울 수는 없잖아. 무슨 요건이죠?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뒤에다가 가로 열고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이죠. 민간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이라고 메모를 해두면은 나 혼자 공부할 때 알 수 있잖아. 그죠? 네. 자, 지금까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정리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책자를 넘겨줍니다. 넘겨서 168페이지를 펼쳐두시고 고개를 드시면 돼요. 펼쳐두시고 고개 듭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건설하겠습니다. 학교를 짓겠습니다. 라고 도시군관리局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사업이 결정고시 되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법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업이 결정고시 되면 사업 결정고시부터 원칙적으로 몇 개월이죠?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사업은 관할 시청, 군청이 사업을 함이 원칙이지만 두 개성의 시군에 걸치면 관계된 시장부서가 협의해서 사업 시행을 정하게 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관할 도지사가,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기에 해당하는 자, 그 이외의 자는 지정받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사업 시행으로 참여가 가능한데, 그러면은 민간 건설회사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이잖아. 그러면은 현대건설이나 SK건설, 대우건설, 즉 민간 기업도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도 지정받아서 사업 시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사업 시행자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시행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행자로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 시행자가 준비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는 뭘 작성해야 됩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내가 작성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습니까? 라고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고 인가가 고치되면 본격적으로 인가가 고치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공사,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죠. 실질계획을 누가 작성하는지 금방 시행자가 작성한다고 그랬죠? 누구로부터 인가 받죠? 뭐 국장시도지사, 대도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고 실질계획 실효 규정이 작년, 재작년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봐두고 가면 돼요. 그래서 실질계획은 168페이지 가볍게 읽어볼까요? 실질계획 작성자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계획 작성자 읽어볼게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동그라미, 시행자는 손떼시고 대통령 명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뭘 작성하죠? 실질계획을 작성해야 돼서 실질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실질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을 한다는 것은 실질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건 내용하는 걸까요? 참고하는 걸까요? 참고하는 거예요.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그죠? 사업의 명칭. 예를 들면 서울 속초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 명칭. 그 다음에 사업 면적과 규모, 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참 중요하겠죠? 언제 착수하고 언제 끝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행자가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계획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하고 암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게 딱 있다.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입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에 포함됩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어서 나 같으면은 실시 계획 내용 4개를 외우기보다는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 아니라고 준비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권자 나와 있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권자 네 번째 줄에 볼까요? 네 번째 줄에 자 실시 계획 작성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으로부터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인가권자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좋으시죠?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세요. 심학습 보면 이거 가끔 이제 지문에 들어갑니다. 지문에 들어가는데, 낯설지 않을걸? 우리 지난주에 개발이 허가할 때 적용 등 조치를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제도 있었다, 없었다? 실시계획 인가할 때도 조건부 인가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조건부 인가제도 있다는 것만 제목 줄 거면 돼요. 이런 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개발이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듯이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처제에서 실시계획 인가도 조건부로 인가될 수 있다는 것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처제에서 조건부 인가 제도가 법상 허용되고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여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개발이 허가 받을 때 공짜입니까? 이행보증금 외치해야 됩니까? 이행보증금 외치 제도가 있었죠. 실시계획 인가할 때도 이행보증금 외치를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이행보증금 외치가 규정된 것은 두 가지예요. 개발이 허가하고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에 실시계획 인가할 때 이행보증금 외치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이 동그라미 2번에 한번 봐요. 국가 지자체는 이행보증금 외치 대상입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지난주 배운 거 똑같다고 말이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정도 봐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제도나 이행보증금 외치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책장 넘겨줍니다. 더 이상 거기서 연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책장을 넘깁니다. 책장을 넘겨서 172페이지 오면은 우리가 찾아가는 실시계획 실효 규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네. 이런 거는 지문에 들어가요. 시험에 지문에 한 줄씩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출제가. 그래서 이건 신설됐고 작년, 재작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출제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에 살짝 별표하고 실효, 사효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우선 단서 조항까지 들어가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아직까지 신설되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면은 딱 이 부분만 나옵니다. 자, 줄 것입니다. 도시공유계획시설 결정구시에 놓고 몇 년? 10년 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였거나 줄 것이고 기억 쓰세요. 기억.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구시에 놓고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작성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번 봐요. 도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건설하겠습니다. 공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실시계획 작성이 없다는 것은 사업 결정고시고 사업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업만 결정고시 해놨지 단계별 집행계획도 그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 결정도 혹시 있었더라도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 이 말이야. 10년 동안. 알겠죠? 그래서 10년 이후에 사업 결정 고시는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작성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때까지 공사 착수 못하면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도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실시계획 작성된 10년 이후에 작성된 실시계획은 실효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실효 사유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후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실효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줄 것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을 밑줄을 정확하게 긋죠. 사업계획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재결 신청이 없어. 자, 재결 신청이 뭐냐면은, 여보세요. 오늘 조금 더 배울 거예요. 여러분,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이제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에 토지를 수용하면은 도로 용지, 지하철 용지에 편입된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하면은 보상을 하잖아요. 근데 보상가는 상식으로 시가로 보상금 줍니까? 감정가격입니까? 감정가격. 그러면 보통 이제 시가보다 보상가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제 수용당하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만족합니까? 그 보상금에 불만이 많습니까? 이제 보상금액이 시가보다 턱없이 낮으면은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재결 신청이야. 재결 신청이 뭔지 알겠죠? 보상금 결정에 불복 시 재판 신청합니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합니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하는데 이것을 재결 신청이라 그래. 그러면은 여보세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있으면 토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상 끝내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재결 신청이 없다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에 토지 수용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못 되고 있습니까? 못 되고 있다 이 말이라. 그럴 경우에는 실시계획 실효 사유가 되는 거야. 그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에 5년이 지난 날에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5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은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사유가 두 개죠. 사업결정 고시는 그 몇 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작성된 경우? 10년 이후에 작성된 경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재결 신청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작성된 실시계획은 실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작년, 재작년 신설되고 한 번도 출제에 반응이 안 됐어. 그래서 아마 실시계획을 출제하면은 지문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요 표시 하나 하고 가끔 봐두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여러분이 잊을만 하면 계속 이런 부분 다뤄드리기 때문에 뭐 지금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73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173페이지 보셔서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별표하시고 26회, 28회에서 가끔 출제가 되는 곳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아마 1월달에 강의할 때 밑줄을 여기저기 긋지 않고 목차를 동그라미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목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목차를 외우는 거예요. 내용은 읽어서 대충 이해해 놓고, 자, 기억번에 보면 1번 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원활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는 자, 관련 서류 열람 제도가 있죠? 관련 서류 열람,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서류의 송달 동그라미 뒤에다 가로 열고 공시송달 제도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그 다음에 넘기세요.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그 다음에 175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 뭐죠? 175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 뭐죠? 국공유지 처분 제한. 국공유지 처분 제한. 국공유지 처분 제한.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고기 드시고,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여보세요?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이 됐어요. 결정되면은, 만약에 이제 사업이 결정되고,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력 수립이 공고되고,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됐어. 그럼 아까 민간도 지정받으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가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사업이 결정된 이 땅에 와서 이 사업에 필요한 이 사업이 결정 곳이 된 이 땅에 있는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 등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공공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권을 줍니다. 하나 했죠. 토지 수용권을 준다. 사업 시행자에게.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려면 여기 이 땅이 누구 땅인지 그 땅의 건물이 뭐 몇 층이고 그리고 연면지가 얼마인지 이런 지적 공부를 열람을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등본, 초본 발급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은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무료 열람하고 누구 땅인지 누구 건물인지 대부분 다 알게 됐는데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한 땅과 건물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면은 어떻게 사업시행자 찾아다닙니까? 그 수천 명을, 수백 명을. 그래서 대통령령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공시하라는 공시. 대통령령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시하면은 관련 서류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러면 거소나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들을 안 찾아도 사업할 수 있겠죠. 공시송달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여보세요. 이게 국공유지야. 국유지나 공유지에다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해버리면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인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야. 앞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해당 시설 설치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여 처분할 수 없다. 위반 시 그 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돼요. 재판 없이 무효예요. 이런 게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는 설명해야 되죠. 그 하나가 토지 수용. 이거 하면은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토지 수용 하나는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일단은 별표 두시고, 잠깐만요. 처음으로 강의를 이 파트를 들으신 분은 필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토지 수용,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인데, 수용은 협의취득입니까? 강제취득입니까? 강제로 빼앗는 거죠. 보상할 것을 조건으로, 보상을 조건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는 게 수용이에요. 대신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지만 법이 정한 정당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수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토지 수용 요건과 그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공취법이에요. 공취법. 정식 명칭은 교재 보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재에 나와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취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에서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 두 가지는 외우라고 그랬죠? 1월달에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공취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은 그냥 지금 외우십시오.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을 외우신 분만 저기 수업 끝나고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뭐. 네. 자, 공취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 두 가지. 첫 번째, 이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첫 번째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됩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두 번째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과 그 사업 인정에 대한 고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공익사업 인정과 그 고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사업 인정 고시라고 그래. 사업 인정 고시가 뭐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공익사업 인정과 그 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를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으면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을 합니다. 그때 보상은 시가라고 했습니까? 감정가 보상입니까? 감정가 보상이니까 시가보다 보통 낮거든. 그때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법원에 재판 신청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 재결 신청은 법원에 합니까? 토수위입니까? 토지수용위원회. 토수위.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평택은 평택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결정은 다시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이것을 재결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이때 재결 신청 기간은 공취법상 원칙은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몇 년? 1년.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합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한다. 이게 공취법상 원칙이에요. 그러면 바꾸기 가면은 우리 공취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돼도 법상 재결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사업 인정 고시부터 몇 년 내에 재결 신청해야 됩니까? 1년. 이게 공취법상 원칙인데 이 원칙에 대해서 특례가 인정되고요. 이 특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토지 수용 절차와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공취법. 공취법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에 해당해야 되죠?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돼. 그리고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토교통장관의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 토지를 수용하죠. 보상한다고. 근데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판 신청이 됩니까?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하는데, 그때 재결 신청 언제까지 법적으로 가능하죠?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만 가능하다. 이 공취법상 원칙인데 그 원칙에 대해서 특례가 인정됩니다. 교재 볼까요? 특례 174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디귿 내려오셨습니까? 디귿에 B하고 C를 묶어요. 이 두 개가 특례.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B번 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줄 거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고시된 것을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만 고시되면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따로 공익사업 인정 안 받아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보세요? 잠깐.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나갑니다. 정답을 크게 하세요. 제가 입모양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OX 정답을 맞추시는지 틀리는지 찾아야 되니까 입모양을 크게 해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입모양을 볼 수 있겠네. 또 그런 문제가 있구나. 오케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 다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철저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사업을 결정 고시한 경우, 2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공고된 경우, 3번 사업시행자 지정 후, 4번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이 4번, 5번 공사 착수 후. 몇 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철저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이죠. 지금 4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렇게 했잖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철저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이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것을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본다. 간주해 주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는 따로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꼭 외워야 돼,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철저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하려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됩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였으면 따로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 지문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공시부상 원칙은 재결 신청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재결 신청 기간도 특례가 정됩니다. C 보세요. C. 174페이지 딱 중간에 C. 재결 신청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철저에서 재결 신청은 공시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줄 것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 기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내에 해야 됩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됩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 기간 내에 언제든지 재결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 기간이 4년이면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내에 됩니까? 4년 내내 가능합니까? 4년 내내 언제든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철저에서는 재결 신청이 허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철저에서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이내여야 한다. O 믿겠습니까? X.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철저인데 1시간 내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철저를 강의했거든요. 네, 매년 100%입니까? 출제확률이 한 3분의 2 정도입니까? 3분의 2 정도. 3번 나오면은, 3번 시험 보면은 2번 정도.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국토계획법상 모든 절차는 다 마무리됐고요. 잠시 휴식하고 기분 좋게 두 번째 도시계획법 진도 준비합니다.